안녕하세요. 강남구의 마지막 주택개발단지, 오늘은 대청마을에 왔습니다. 대청마을은 현재 모아타운 재개발 진행이 한창인 지역인데요. 위치 보시면 3호선 대청역 역세권이고 삼성서울병원까지 큰 길 하나 건너면 바로 갈 수 있는 거리이며 입결이 상당히 좋은 중동고등학교가 블럭 안에 위치해 있고 초등학교까지 도보 5분 거리 안에 있어 조용하게 아이들을 키우시거나 회사 사택으로 쓰셔도 좋을 만한 주택입니다. 여기서 소식 하나 전해드릴게요. 지난번 영상에서 자곡동 교수마을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낙찰이 되셨다고 소유자분께서 직접 연락을 주셨고 영상 통해 소개가 많이 되셨다고 하시고 이제 매물을 내려달라고 하셨어요. 원래 알던 분은 아니고요. 이메일 통해서 연락을 주셔서 이 영상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혹시 이 물건이 왜 내려갔나 궁금해 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낙찰 소식이 있어서 이 부분도 같이 전해드립니다. 오늘 물건은 22년도에 매각이 되었지만 불허가로 다시 경매가 시작되었는데요. 44억 정도의 물건에 감정이 되었고 대지 면적만 70평 정도 되고요. 현재 새로운 감정가로 새로 진행이 되는 물건으로 신건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 물건 왜 불허가가 되었을까요? 주택 들어가는 진입로부터 확인하시고 불허가 사유와 시세 분석까지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오늘 주제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함께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일원동 목자골목에서 골목 안으로 들어오면 왼쪽에 오늘 방문할 주택이 있는데요. 세대수는 감정평가서상 지하 2가구, 1층 1가구, 2층 2가구로 되어 있었습니다. 샤시를 보니 리모델링이 된 집으로 보이고요. 1층은 창마다 방범 시스템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철문이 2층으로 올라가는 문이고요. 전봇대 앞쪽으로 주차를 하시고 올라가는 임차인 분을 만날 수 있었으나 경매 얘기에 임차인이라고만 얘기하시고 건물에 관한 내용을 듣고 싶어서 문의를 드렸는데 아쉽게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철문 안쪽으로 계단이 보이던데 그 계단 통해서 올라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건물 뒤편 계량기가 보이는데요. 총 5대로 5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연통이 보이는 샤시문 안쪽은 보일러실로 제시외 건물로 보이고요. 2층 베란다 쪽도 제시외 건물로 보입니다. 이 주택의 경우 제시외 건물도 많고요. 위반 건축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제시외 건물은 매각에 포함되어서 따로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되지만 위반 건축물의 경우 입찰을 하시게 된다면 꼭 시군구청에 문의를 해보시고 입찰을 해주셔야 됩니다. 화면으로 보이는 2층에 색이 다른 3평 정도 되는 건물이 위반 건축물이고요. 강남구청의 주택가 직원분과 전화 상담을 해봤는데요. 현재 1년에 한 번 이행강제금을 내고 있으며 금액은 100만원 정도로 원상 회복될 때까지 계속 청구가 되는 금액이라고 하고요. 원상 회복이 되지 않으면 건물의 대수선 시 구청의 건축 허가가 불허가 될 수 있고 이 집에 대한 대출이 안 나올 수 있다고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는 문이 열려 있어 들어와 봤고요. 세대의 현관문은 2개로 101호, 102호였습니다. 입구 쪽 샤시문이 있어 열어보니 세탁실이었고요. 건물 한 바퀴 돌아서 반대편 집에서 해당 주택 마당 찍어봤고요. 마당은 그렇게 넓지 않은 집이고요. 겨울이라서 그런지 마른 풀들이 많고 정원수가 잘 가꿔진 집은 아니었습니다. 해당 물건 번호 2021 타경 3534번이고요. 소재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685-4번지. 물건 종별은 주택입니다. 매각 조건 재매각이라고 나오고요. 감정가는 44억 정도의 감정이 된 물건이고요. 22년도에 한번 매각이 되었으나 불허가 되었고 현재 금액이 변경되어서 이번에 4월 3일 최저 매각 가격 44억 9,442만 1,920원에 최저 매각 가격으로 진행이 되는 물건입니다. 이 물건 보시면
2차에 매각이 되었는데 왜 불허가가 됐을까요? 불허가라도 따로 기재가 되어 있는 건 아니라 정확한 사연은 알 수 없지만 물건 송달 내역을 보면 어떤 이유인지 유추가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일단 물건 송달 내역 한번 보겠습니다. 물건 송달 내역 보시면 매각기일이 22년 10월 13일 날 불허가가 났잖아요. 22년 10월 13일 날짜 어떤 내용이 송달이 되었는지 한번 볼게요. 매각이 되었던 22년 10월 11일 채무자분께서 집행정지 신청을 하셨는데요. 24년 9월 보시면 채무자 겸 소유자 부동산 재평가 신청 제출이라고 확인됩니다. 이 물건 송달 내역을 보면 22년도 평가가 되었을 당시 낮게 평가가 되었다고 생각하고 다시 재평가해달라는 내용인 것 같고요. 재평가되어서 금액이 최초 감정가보다 10억 가까이 상승된 금액으로 다시 재진행되는 것입니다. 매각 물건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는 일원동 685-4번지, 여기에 감정가는 예전에 감정이 되었던 감정가 금액이고요. 건물은 일원동 685-4번지 1층, 2층, 지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제시외 건물로 해서 다용도실, 거실, 창고, 다용도실, 주택, 보일러실 이렇게 제시외 건물도 굉장히 많죠. 제시외 건물이 지금 13평 정도 되고요. 건물의 면적은 79평 정도 되는 건물입니다. 지금 현재 매각 물건 현황에 나와 있는 감정평가 금액은 예전에 경매를 진행할 때 감정평가됐던 금액이고요. 이 물건에 관한 감정평가서나 매각 물건 명세서 모두 변경된 건으로 현재 확인이 어렵고 매각 기일 14일 전부터 확인을 할 수 있어서 토지나 건물에 관한 정확한 감정가는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임차인 현황 살펴보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2001년 2월 9일이고 배당 요구 종기일은 21년 11월 11일까지입니다.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전입구가 거주를 하고 있어야 대항력이 생기는데 이 주택의 임차인들은 모두 대항력이 없는 상태입니다. 지하실에 두 호실이 확인되는데 지하 호실 두 호실 중 B02호만 전입이 되어 있으나 확정일자와 배당 요구는 하지 않았고 1층의 경우에 임차인 2명이 있고요. 한 명의 경우엔 최우선 변제 대상이라 계속 말씀드리지만 최우선 변제 대상은 명도가 좀 쉬운 부분인데 한 명 남아있는 임차인 부분 2017년도 전입이라 후순이고요. 후순위 임차인이라 금액이 좀 남아있어야 반환 받을 수 있는 보증금입니다. 2층은 두 세대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는 임차인들입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전봇대 앞에서 만난 임차인은 누굴까요? 임차권 등기는 주택의 만기가 되어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는데 이사를 가야 되는 경우 임차권 등기를 하게 되면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은 상실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줄 때까지 지위를 유지하며 이사를 다닐 수 있는데요. 임차인의 지위를 유지하는 임차권 등기를 했다고 하지만 현재 두 분 다 후순위인 경우로 배당금이 부족할 경우 배당을 받을 수 없겠죠. 나머지 임차인들은 확정과 배당도 없지만 무엇보다 대항력이 없기 때문에 신경 쓸 임차인은 아닌 것 같지만 아시죠? 입찰 시에는 해당 주택 방문해서 무조건 임차인 확인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 등기부 등본 확인해 보겠습니다. 건물 등기부 등본 먼저 보시면 특이사항 없고요. 근저당, 말소기준 권리 이 아래에는 다 말소가 되는 부분이고요. 토지 등기부 등본도 특이사항 없고요. 말소 기준 권리 이 아래는 다 소멸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 물건의 주의 실거래가 확인과 시세 분석을 하기 전 임차인 현황과 등기부 등본까지 다 확인하셨고요. 알아두셔야 할 중요 포인트. 이 물건은 위반 건축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경매에서는 피해야 할 물건이고요. 대인마다의 상황이 다를 수 있으니 큰 줄기부터 말씀드리면 위반 건축물이 있는 건물은 대출이 되지 않습니다. 경락 잔금 대출도 위반 건축물이 원상 회복이 이루어져야 대출이 되고요. 아는 지인분이 지방의 위반 건축물을 경매받았다가 대출이 안 돼서 큰 낭패를 보실 뻔한 적이 있었습니다. 원상 복구하겠다는 특약을 넣고
제삼금융권에서 이자가 높은 대출을 받아서 잘 마무리되었지만 개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라 대출은 안 된다고 생각하시고 진행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락잔금 대출뿐만 아니라 세입자의 전세자금 대출도 되지 않습니다. 요즘 소액의 월세로 들어가는 임차인들도 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시대라 전세자금 대출이 안 된다면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자금을 운용하는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물건지 주변의 시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당 물건은 2007년도에 거래가 한번 되었었는데요. 계약 당시 평당 1,142만원에 총 금액 8억 원에 매매가 되었던 물건이고요. 이 건물의 사용 승인은 1987년도이고 대지 평수는 70평이 되는 건물입니다. 위쪽에 매매된 건 한번 보겠습니다. 금액은 평당 4,304만 원이고 대지 평수 58평으로 사용 승인일 1988년도 건물이라 거의 비슷하고요. 한 집 더 보겠습니다. 계약일 2000년 7월이고요. 대지 면적 60평, 사용 승인일 1987년도로 나오고요. 한 평당 금액은 3,805만 원으로 확인됩니다. 2000년 이후에 거래된 건으로 한 건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아래에 있는 5,030만 원은 여기는 상가 건물이거든요. 이쪽은 다 상가 부분이라 여기보다는 주택 단지에 2000년 이후에 거래된 건의 금액을 확인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위쪽에 지금 20년 6월 건 있고요. 대지 평수 60평이고 사용 승인일 1987년도로 나오고요. 평당 금액 4,500만 원 정도의 거래가 되었던 물건입니다. 이쪽 아래에 20년도에 거래된 건이 있고 여기도 계약일 지금 20년 1월인데 대지는 75평, 사용 승인일은 1988년도입니다. 평당 금액은 4,100만 원입니다. 여기도 20년 6월 계약된 물건이고요. 대지는 62평, 사용 승인일 1988년도 물건이고 평당 금액은 4,694만 원입니다. 이쪽 위에도 마찬가지로 20년 이후에 거래된 건은 여기도 20년 11월 대지 평수 62평, 평당 4,183만 원이고 사용 승인일 1986년, 이 위에 물건도 20년 2월 물건이고 건축 사용 연도는 1987년, 대지는 62평이고 평당 매매 금액은 4,259만 원입니다. 여기 제일 최근 물건인 것 같은데 23년 9월 물건이고 대지 평수 60평, 사용 승인일은 1988년이고 평당 금액은 4,827만 원입니다. 몇 군데 실거래가를 확인해보니 실거래가는 꾸준히 오르는 게 보이는데요. 20년 이후에 매매는 4천만 원 초반부터 해서 중후반까지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동네가 거의 같은 시기인 1980년도 후반에 지어진 주택들이 많이 있어서 거의 연식은 비슷해 보이고요. 지난번 낙찰가가 33억 5천만 원에 낙찰이 되었고 평당 금액으로 계산하면 4,700만 원이 조금 넘는 금액입니다. 이 금액은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실거래가의 금액과 별로 차이가 없는 금액이에요. 경매로 낙찰을 받으신다고 하고 더구나 이 건물의 경우 위반 건축물이 있어서 대출이 나오지 않는 부분 감안한다고 하면 3천만 원 후반부터 4천만 원 초반대까지 입찰을 해보셔야 될 물건이라고 생각하고요. 건물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신다고 하면 더 금액을 높게 쓰시는 거 말리지 않고요. 꼭 생각하시고 잊지 마셔야 될 부분, 이 건물은 위반 건축물로 대출 확인 먼저 해보시고 입찰을 진행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 물건의 경우 감정평가가 새로 되면서 신건이라고 생각해 주셔야 하고 유찰이 되어서 금액이 어느 정도 좀 떨어져야 낙찰이 될 물건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원동 다가구 주택의 경매 물건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꼭 부탁드리고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내용으로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